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고혈압 관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65세 이상 두 분 중 한 분이 고혈압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이거 정말 무시 못할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 병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천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습관 세 가지 이걸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사실 조용한 위협이라고 하잖아요.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에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섭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습관 개선만으로도요? 네.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보죠. 자료들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바로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네, 핵심이죠. 특히 한국 60세 이상 어르신들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WHO 권장량 5g인데 이거의 2배가 넘는 10g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 수치가 상당히 높죠. 소금이 구체적으로 혈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소금이 우리 몸 안에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혈액의 양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죠. 아, 혈액 양 자체가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혈액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혈관벽이 받는 압력도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소금 섭취를 딱 6g만 줄여도 뇌졸중 위험을 무려 24%, 그리고 심장병 위험은 18%나 낮출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와, 6g 줄였는데 24%요? 정말 큰데요? 네, 이게 그냥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촉진해서 골다공증 위험까지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언급하고요. 이야,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던가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 국물은 딱 3숟가락 이하로만 먹자 뭐 이런 거요. 아, 세 숟가락? 네. 그리고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염분 많은 반찬은 주 2회 정도로 횟수를 좀 줄이라는 그런 조언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젓갈 장아찌. 아,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가공식품 속 나트륨인데요. 아, 맞아요. 숨어있는 나트륨. 네. 뭐 빵이나 면 종류에도 생각보다 나트륨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직접 소금 간을 막 하기보다는 뭐 참깨라든지 레몬즙 아니면 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오레가노, 바질, 생강. 이런 대체 조미료를 쓰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대체 조미료 활용.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 사례로 그 70대 김할머니 사례가 인상 깊었는데 김치를 그냥 물에 헹궈 드시고 식단을 좀 조절하셨더니 석 달 만에 혈압이 20mm HD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20이나요? 김치 헹궈 먹는 작은 변화로. 대단하네요. 네. 이런 작은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매일 30분 걷기. 네. 걷기. 이건 정말 단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8mm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걷기가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혈관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인데요. 자료에서는 아침 공복이나 식후 1시간 뒤쯤 그때 좀 빠르게 걷는 걸 권장하고요. 아, 빠르게 걷는 거요? 네.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서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요. 쇼핑몰 걷기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등은 펴고 어깨는 좀 내리고 이런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랑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 꼭 해서 부상 예방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아, 스트레칭도 중요하죠. 네. 그 꾸준함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었죠. 65세 박노인분. 아, 네네. 그분 사례?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됐었는데 매일 그냥 공원을 2번씩 걷기 시작하셨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약 복용량까지 줄이셨다고. 와,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같아요. 정말 그렇죠. 꾸준함의 힘이죠. 또 다른 70대 구독자분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매일 30분 산책 후에 혈압이 10mm 이상 낮아진 건 물론이고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다고요. 아, 맞아요. 즐거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라. 네, 즐거운 습관이 되는 거. 그게 핵심이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핵심 습관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 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혈압을 확 올릴 수 있다는 거 자료에서 그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막 빨리 뛰게 만드니까요.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것도 자료들이 꽤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3분 동안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는 거. 이른바 444 복식 호흡이죠. 아, 444 호흡 3분만 해도요. 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자기 감정을 그냥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감정 일기 쓰기. 이것도 좋다고 하고요. 감정 일기? 네. 자연의 소리나 클래식 음악 듣는 것도 도움되고 명상도 물론 좋은 방법으로 언급됐고요. 아, 그 68세 이 선생님 사례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백의 고혈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도 170까지 오르셨다고.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5분 명상이랑 클래식 음악 듣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으로 혈압뿐 아니라 불면증까지 좋아지셨다니 진짜 의외의 효과네요. 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친구랑 이야기 나누거나 취미 클럽 활동 같은 거 이런 사회적인 교류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할 때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선택지라고 자료는 덧붙이고 있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의 자료들을 통해서 고혈압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습관 다시 정리하면 소금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각각의 방법들이 뭐랄까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3가지 습관들 있잖아요. 소금 줄이기, 걷기,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가 서로 어떻게 좀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시너지 효과요? 습관들 간에?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혹시 짠 음식을 덜 찾게 되지 않을까? 라든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짠 거 땡기잖아요. 그렇죠. 또 뭐 걷기를 통해서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게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습관들이 서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 상호작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혈압 관리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습관들의 연결고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